요즘 뉴스 보면 원자력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지. 그 중에서도 SMR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일 거야. SMR은 스몰 마절러 리액터,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 원전이야. 말 그대로 작은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냥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 예전 원전은 하나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고 비용도 수십조 원씩 들어갔어. 중간에 정권이 바뀌거나 주민 반대가 생기면 멈추기도 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컸던 거지. 그래서 나온 개념이 SMR이야. 작게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고 필요하면 여러 개 붙이는 방식.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처럼 전력 발전소를 쌓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비용. 미국이랑 유럽에서 대형 원전 건설비가 계속 올라갔어. 처음에는 10조라던 프로젝트가 20조, 30조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 두 번째는 전력 수요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국가 단위 발전소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 같은 곳이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써.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기가와트 가까운 전력을 쓰는데 이건 원전 한 기 수준이야. 이런 수요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생기고 있어.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이야. 석탄은 줄여야 하고 태양광, 풍력은 늘려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전력이 필요해. 그 역할을 할 후보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SMR이 등장한 거야. SMR은 기본 원리는 기존 원전이랑 같아. 핵분열로 열을 만들고 그걸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 대신 출력이 작아. 보통 5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야. 대형 원전이 1000메가와트 넘는 걸 생각하면 작은 편이지. 대신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 가장 큰 특징은 공장에서 만든다는 점이야. 자동차처럼 부품을 찍어내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건설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 안전 설계도 강조돼. 전기가 끊겨도 자연적으로 냉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장점은 분명해. 건설 기간 단축, 투자 규모 분할, 안전성 개선, 입지 유연성. 하지만 단점도 있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거의 없고 경제성이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야. 규제도 여전히 원전급이라 인허가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SMR은 완성된 산업이라기보다는 막 출발선의 선 산업이야. 자동차 산업 초창기처럼 회사도 많고 기술도 다양한데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태지. 그래도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전력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이야.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기는 경제의 기본이잖아. 전기가 부족하면 공장도 못 돌리고 서버도 못 돌려. 그래서 각국이 전력 확보 경쟁을 시작했고 SMR은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 그럼 지금 SMR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본격 상업화 전 단계야. 뉴스에서는 금방이라도 깔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SMR은 거의 없어. 대부분 설계 승인 단계이거나 건설 초기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인데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 승인을 받았어. 이건 큰 의미가 있어. 이 설계는 안전하다는 공식 인증이니까. 하지만 승인과 수익은 다르지. 첫 프로젝트는 비용 문제로 한번 취소됐어. 전기 단가가 예상보다 높았거든. 이게 SMR의 현재 위치야. 기술은 준비 중인데 경제성은 아직 시험 중인 상태. 또 다른 강자는 GE 히타치야. 기존 원전 경험이 많은 회사인데 SMR 모델 BWRX300을 내놨어. 출력은 300메가와트 정도. 설계를 단순화해서 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야. 캐나다와 폴란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후보로 많이 봐. 중국은 조금 다르게 움직여. 이미 SMR 건설에 들어갔어. 하이난 지역에서 링농원이라는 SMR을 짓고 있어. 국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라 속도는 빠른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투명성과 신뢰 문제를 보는 시선도 있어.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SMR을 추진 중이고 2030년대 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해. 이렇게 보면 절대 1위는 없어. 기술 승인, 건설 속도, 제조 기반이 다 달라. 이제 막판이 깔린 상태야. 상용화 시점을 보면 산업 리포트들은 대체로 2030년 전후를 분기점으로 봐. 2026-29년 사이 첫 서방권 SMR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성공하면 금융이 붙고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거야. 반대로 첫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전기 단가가 비싸게 나오면 산업 전체가 몇 년 늦어질 수도 있어. 이 산업은 첫 사례가 정말 중요해. 첫 사례가 성공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돈이 마르거든. 한국 이야기도 해보자.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이 많아. UAE 바라카 원전 사기 수출 경험이 대표적이지. 한국형 SMR 모델도 있어. SMART라는 100메가와트급 모델이야. 기술은 확보했는데 상업 프로젝트가 관건이야. 기업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으로 꼽혀. 원자로 압력용기나 대형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은 최근 기준 16조 원대, 영업이익은 1조 원 안팎 수준이야. SMR이 본격화되면 제조 공급망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어. 현대건설은 건설, 한전기술은 설계,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 쪽이야. 한국은 설계 1위 국가는 아니지만 제조 경쟁력은 강한 편이야. 공장형 산업으로 가면 유리할 수 있어. 그럼 미래는 어떨까?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전력 소비가 연평균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 특히 데이터 센터가 크지.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쓰는 시대니까. 문제는 안정성이야.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끝이야. 배터리는 아직 대규모 저장이 비싸고.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전원이 필요하고 SMR은 그 자리를 노리는 거야. 2035년쯤을 상상해보면 대형 원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산업단지 근처에 위치한 SMR 여러 기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전력망이 분산되는 거지. 또 수소 생산에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저탄소 수소를 만들려면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해. SMR이 그 후보로 거론돼. 투자 관점으로 보면 최근 원자력 ETF가 많이 올랐지. 1년 사이 60% 넘게 오른 것도 있고 100% 넘게 오른 것도 있어. 이유는 간단해. AI 전력 수요, 원전 정책 변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대, 건설주 재평가.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SMR 관련 기업 매출에서 SMR 비중은 아직 거의 없어. 지금 주가는 기대가 먼저 반영된 상태야. 완전한 버블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시점이 빠른 건 맞아. 리스크는 첫 프로젝트 지연, 금리 상승,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SMR은 단기 테마이면서 장기 구조 변화라고 보면 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뉴스 한 줄에 크게 움직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2030년 이후 전력 시장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핵심은 누가 첫 상업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느냐야. 그 순간 산업은 가속할 거고 실패하면 몇 년은 멈출 수도 있어. ASMR은 아직 완성된 혁명은 아니지만 전력 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실험처럼 보여. 전기는 경제의 혈액이고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거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나라와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ASMR은 그 변화 한가운데 있는 기술이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